오늘의 사연, 저는 78살 김정혜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어느 날 TV에서 고독사 뉴스가 나오는 걸 보는데 그게 꼭 제 얘기 같더군요. 나는 죽으면 누가 정리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도 쓰고 장례 방식도 정했죠. 자식들한테는 엄마는 연명치료 받지 않을 거야라고 말도 해뒀어요. 남는 건 몇 장 안 되는 사진이랑 유언장이에요. 죽음이 슬프긴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떠나는 길만큼은 가볍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잘 사는 오분톡입니다. 오늘은요,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꼭 필요한 이야기, 삶의 마무리 준비에 대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삶의 마무리, 존엄한 죽음을 위한 5가지 준비를 바탕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특히 78대신 짐정의 어르신께서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이게 뭐 죽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요,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잘 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미리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 첫걸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올리시는 게 바로 사전 연명 의료 위향서 작성인 것 같아요. 회복이 불가능할 때 연명 치료를 받을지 말지 이걸 미리 정해두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큰 건 역시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남은 가족들이 겪게 될 그 어려운 의학적 결정의 고통, 그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아, 가족들의 부담 그게 정말 크겠네요. 네, 작성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신분증 가지고 그 지정된 등록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보건소라든지 노인복지관 같은 곳이요. 거기서 상담받고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기 결정권을 미리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내 뜻을 미리 밝혀두는 것만으로도 남은 가족들에겐 정말 큰 위안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재산 문제. 이것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유언장 작성하고 또 재산 정리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때로는 가족 간에 좀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기 쉽잖아요. 유언장은 고인의 뜻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쓰는 자필증서 방식도 있고 아니면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음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걸 넘어서 내가 가진 예금이나 보험, 부동산 목록, 심지어 갚아야 할 빚까지 이걸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빚까지도요? 네. 이건 뭐 분쟁 예방은 당연하고요. 남은 가족들이 그 혼란 속에서도 고인을 잘 추억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아주 세심한 배려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김정희 어르신이 자녀에게 짐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던 마음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재정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바로 장례 방식 아닐까 싶어요.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뭐 종교는 어떻게 할지 선택지가 참 많잖아요. 이걸 미리 정해두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갑자기 상을 당하면 가족들은 정말 경황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장례 절차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이게 보통 큰 부담이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면 의견이 갈려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 네네. 그래서 미리 나는 뭐 수목장을 하고 싶다거나 가족끼리 그냥 조촐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가족들에게 미리 말해두거나 아니면 간단히 메모로 남겨두면요. 유족들의 혼란을 줄이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좀 더 평온하게 배웅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지막 의례를 직접 디자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자신의 마지막 길을 스스로 그린다. 와, 이 말이 참 인상 깊네요. 자, 네 번째는 유품 정리군요. 어떤 물건을 남길지 또 어떤 걸 처분할지. 요즘엔 심지어 온라인 계정 정리까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실질적으로 남은 가족에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에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지 또 고인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르면 그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버리기도 뭐하고 간직하기도 뭐하고. 네. 그래서 물건마다 간단하게 메모 같은 걸 붙여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렴, 이건 그냥 정리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남은이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셈이죠. 뭐랄까, 감정적인 정리와 더불어서 아주 실용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마지막 인사와 관계 정리. 평소에 좀 쑥스러워서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전하지 못했던 말들 있잖아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이요. 편지나 녹음,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어쩌면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인사는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고인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혹시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었다면 그걸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 단순히 이별의 슬픔을 넘어서서 서로의 삶을 축복하면서 관계를 잘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언장과 재산 정리, 장례 방식 결정, 유품 정리, 그리고 마지막 인사 나누기까지. 이 5가지 준비는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절차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으로 존엄하게 살고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부담 대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을 위한 좀 실질적인 준비들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과 더불어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감정적인 작별은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물리적인 준비를 넘어서 그 마음의 준비를 더하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계획을 더욱 의미 있게 완성하는 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